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한창 꿀을 채밀할 아카시아 개화 시기지만 양봉 농가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사흘 연속 비가 내리는 등 이상기후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입니다. 네, 양봉 농가들은 이상기후로 인해 지난해와 같은 최악의 흉작이 재현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벌꿀 채취 현장에서 양봉 농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아카시나무 개화 시기에 맞춰 전국을 이동하며 꿀을 채취하는 서금수 씨. 지난주 그는 남부 지역에서 중부 지역으로 벌통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주말에 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꽃이 금세 시들거나 떨어져 버렸습니다. 경상도 쪽에 갔을 때는 생산이 평년작은 됐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죠. 이제 중부쯤에 와서 좋았습니다, 날씨가. 근데 갑자기 비가 좀 많이 온 통에 생산량이 약간 중부지방에 젖어오고. 과거에 비해 잦아진 이상기후 때문에 양봉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중부 지역 사례처럼 꿀을 채취하는 시기에 그 지역의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져 채밀량이 급감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벌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되긴 하지만 농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상기후란 변수가 있어 장담할 수는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전년도에 꿀 생산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양봉 농가가 금년도에는 기대를 엄청 많이 했어요. 남부 지역에서는 꿀 생산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중부 지역에서 워낙 3일 동안 비도 오고 기온이 안 좋아서 앞으로 남은 기간 그 철원, 파주 지역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양봉 농가의 소득으로 직결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상기후가 극심했던 지난해 양봉 농가의 순소득은 100군당 2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3%나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온난화로 아카시나무의 개화 시기마저 전국적으로 비슷해져 농가들이 이동하며 꿀을 딸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동 양봉 농가들이 전반적인 작황과 별개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가 이동 16년 차인데요. 갈수록 기후 변화가 심해서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카시아 꽃이 개화됐을 때 전국이 동시에 피는 경우도 많고 한쪽에 조금 제대로 피는가 하면 또 온도가 느닷없이 상승해서 순차적으로 피면 우리가 소득도 여러 군데서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소득도 줄어들고 이동하는데도 좀 힘들고 그렇죠. 양봉 농가들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자연재해 발생 시 경영 안정자금이나 양봉사료 지원 등 전업 양봉 농가에 대한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이상기후로 또다시 밀원수가 피해를 입진 않을지 양봉 농가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정부가 귀농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귀농 가구의 소득 증대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은 귀농인과 그렇지 않은 귀농인과의 소득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귀농 정책이 귀농인 소득 증대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귀농 정책 가운데 하나라도 혜택을 받은 귀농인과 그렇지 않은 귀농인 사이 가구 소득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익수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가 정부 정책이 귀농인 가구 소득에 미친 효과 분석 논문을 통해 최근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 교수는 정부의 정책이 귀농 가구의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 교수는 한 번이라도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은 귀농인은 비수혜자보다 가구 소득이 15에서 16% 정도 높게 나타나지만 이 수치가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구 소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농업 소득이 아닌 농업 소득과 비농업 소득 다 합친 전체 가구 소득을 했기 때문에 농업 소득을 대상으로 한 귀농 정책들 전체 가구 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박람회 귀농귀촌 종합센터와 같은 상담 컨설팅 제공 정책사업과 세제 지원 정책사업의 경우 소득 증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교수는 정부 정책사업의 내용과 질이 귀농인의 상황에 적합하게 제공되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지취득세와 농기계류 취득세 감면, 건강보험료 지원 등 세제 혜택을 입은 귀농 가구의 소득이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 지원 대상과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별로 살펴보면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 사업도 일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귀농 정책 가운데는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 지원 정책 사업과 귀농인의 집 등 체류형 귀농 지원 정책 사업이 귀농 가구의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지자체의 귀농 정책 중에서는 교육, 양육비 지원 등 생활비 지원 정책 사업이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농촌에 처음 정착하고 나서 한 3, 4년 동안의 농업 활동을 통해서 농업소득을 얻기까지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착 초기 단계의 생활 안정자금 형태의 것들이 귀농자들한테는 정착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소득은 귀농인들의 성공 정착을 위한 중요한 요인인 만큼 귀농인의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 급여하는 양돈 농가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담당관제를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전염 원인으로 지목되는 돼지 잔반급여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돼지 잔반급여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센 상황이라 이번 조치가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현경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와 함께 잔반급여 양돈 농가에 공무원을 전담 배치하는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 농가 담당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농가는 전국에 257곳, 농가별로 농식품부와 환경부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까지 총 3명의 담당관이 지정될 방침입니다. 합동 담당관들은 월 2회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열처리 시설 구비와 정상 가동 여부, 열처리 급여 여부, 소독 등 차단 방역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농가별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전화나 카톡으로 매주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남은 음식물 급여를 중단할 때까지 관리 감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내 양돈업계는 이러한 잔반급여 양돈 농가 담당 관제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담당 관제가 이제 정부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이 음식물이 유통 과정이 철저하지 않고 공장에서 음식물을 철저히 살균 소독해서 먹인다는 자료도 없고 우리는 이제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잔반급여는 ASF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ASF 발생 111건을 역학조사한 결과 44%에 달하는 49건이 잔반급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잔반급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도 잔반급여 전면금지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서른 민주당 의원은 남은 음식물을 돼지의 사료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김현권 민주당 의원도 돼지의 잔반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잔반급여 전면 금지를 주장하며 혹시 모를 ASF 전파 가능성을 남겨둬선 안 된다는 양돈업계.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NBS 뉴스 이연경입니다. 도시농업은 도시민과 농업을 잇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할 수 있죠.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가 충북 청주시에서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내용의 전시와 체험 행사가 펼쳐지는지 도시농업 박람회 현장에서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농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가 충북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도시농업 박람회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농업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충청북도, 청주시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생명문화도시, 농업을 만나다라는 슬로건으로 도시농업단체와 농민단체 등 30여 곳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작물을 키운다는 게 정서 순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미래 세대인 어린 아이들이 작물을 키움으로 해서 올바르게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26개의 전시, 5개의 지식포럼, 4개의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도시농업 미래관에서는 도시농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건강기능성 텃밭 만드는 방법과 실내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파키라, 백냥금 등 미세먼지 저감 식물 5종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충북 야생화 연구회원들이 만든 야생화 작품 100여 점과 수박, 무 등 우리 농산물을 조각해 만든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박람회가 있다서 오늘 처음 와봤는데 너무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너무 볼 것도 많고 기술이 참 우리가 너무 많이 발전했다는 거를 생각했어요. 열대식물 전시회도 되게 잘 해놨고요. 아이들이 와서 사진 찍을 곳도 되게 많고 즐길 곳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외 부스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쑥개떡 만들기와 꽃바구니 만들기 프로그램은 관람객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습니다. 창농 상담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지난 1월 청주시 청촌공간에 입점한 청년농부 6명이 창농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은 도시농업 박람회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거리를 좁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옥상의 텃밭 그리고 실내 벽면 녹화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농업의 즐거움을 함께 체험하실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는 오는 26일까지 열리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도시농업 박람회가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최다혜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농민신문사는 23일 경기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 마을에서 농민들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통일촌 마을은 민간인 출입통제선 내에 위치해 농번기 때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입니다. 이날 농민신문사 임직원 30여 명은 사과 과수원에서 사과꽃을 속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또 일손 돕기 직후에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을 마을에 기증했습니다. 강원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상기후와 폭염, 폭우, 가뭄, 병해충 등으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겁니다. 도는 2024년까지 5년간 총 7,17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미세먼지와 폭염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안전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가축 방역 추진 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 재배지 북상에 따른 기후 적응 작목 체계 변화를 통해 미래 과수 주산지 조성, 고랭지 농업 안정화 등 지역별 신소득 작목 발굴과 농업 환경 적응력 확산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과수 돌발 해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 대책을 수립하고 공동 방제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돌발 해충은 5월부터 알에서 깨어나오기 시작하며 어린 벌레 시기에 방제 효과가 높습니다. 도동기원은 기상 상황 등을 분석해 6월 10일까지를 공동 방제 기간으로 설정해 집중 방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경지뿐만 아니라 인근 산림 지역에도 돌발 해충 발생이 많으므로 산림부서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공동방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초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안정적 귀농귀촌 전략, 귀농귀촌인의 법률 상식, 농산물 유통 전략 등 농촌 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귀농 선도농가 현장 견학, 농기계 교육 등 실습을 병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도내에서 귀농귀촌을 시작한 지 5년 이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 먹거리는 삼겹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채소죠. 바로 상추인데요. 상추는 쌈채소의 대명사이면서도 김치로도 담가 먹는 등 그 활용도가 높고 또 효능도 놀라울 정도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아영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오늘의 건강 먹거리는 우리 식탁에서 친숙하게 찾아볼 수 있는 채소인데요. 예로부터 복을 싸먹는다고 해서 육류와 함께 먹는 쌈채소로 인기가 좋은 이 상추입니다. 겉절이도 해서 먹고 고기 쌈을 싸서도 먹고 평소에 많이 즐겨서 먹고 있습니다. 상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재배 역사가 긴 채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즐겨 먹었던 것으로 전해 내려오는데요. 순 우리말인 상추는 생으로 먹는 채소라는 의미의 생채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런데 상추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상추가 아니라는 사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잎상추는 색깔에 따라 청상추와 적상추로 나뉘고요. 치마처럼 긴 타원형으로 넓게 펴진 모양은 치마상추. 잎면에 주름이 많아 쭈글쭈글한 모양의 상추는 충면상추라 부릅니다. 상추는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국민 채소인 만큼 소비자분들은 상추에 대한 궁금증도 많다는데요. 상추를 둘러싼 진실 혹은 거짓 알아볼까요? 네, 제가 잠이 안 올 적에 저녁에 상추를 먹으니까 잠이 잘 와요.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상추의 잎이나 줄기에 들어있는 락토카리움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최면 또는 진통에 효과가 있어서 졸음이 오기도 합니다. 또한 상추는 비타민과 무기질 함유량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도와주고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어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건 그 끝부분에 전부를 다 먹는 게 좋은 것인지 그 끝부분을 떼내고 먹는 게 좋은 건지 그거 좀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추 끝에 그 갈색이 되는 것을 비료 혹은 흙 등이 그 오염이 된 것으로 오해를 해서 잘라내고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상추를 보관하면서 그 끝부분이 그 갈색으로 변하는 것은 사실 채소의 효소나 또 특정 성분이 산화되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그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추를 고기와 함께 먹는 이유도 있습니다. 고기를 구우면 자연적으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때 상추가 벤조피렌의 독성을 줄여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추는 겉절이는 물론 샐러드, 샌드위치 등 다양한 음식의 식재료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추 활용법은 먹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피부 미용의 최고인 천연팩으로도 그만입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한데요. 상추 서너 장을 손으로 찢은 뒤 요구르트와 함께 믹서에 갈아줍니다. 다음으로 밀가루를 넣어 농도를 맞춰주는데요. 이때 우유를 넣어주면 피부 탄력에, 꿀을 넣으면 피부 보습 효능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상추 고르는 법 알아볼까요? 손바닥 크기의 연한 상추가 맛있는 상추이고요. 그다음에 색이 선명하고 윤기 나는 상추가 싱싱한 상추입니다. 상추는 잔털이 많기 때문에 뒷면까지 꼼꼼히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양의 물을 받아 상추를 5분 정도 담갔다가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다시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또 가능하면 3일 이내에 섭취하는 게 좋지만 만약 보관을 해야 한다면 깨끗이 씻은 상추의 물기를 제거한 후 줄기를 아래로 향하도록 한 후 밀폐 용기 또는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합니다.
시들해진 상추는 그릇에 물을 붓고 설탕과 식초를 넣으면 다시 파릇해진다고 하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